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14번 문제로서 3번에 대한 게 오답률 3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답률 3이 73% 오답률로 14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3이었어요. 아, 골 때립니다. 이거죠. 자, 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푼 학생은 운 좋게 답을 잘 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좀 아무 생각이 없었던 학생은 오히려 쉽게 풀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냐. 자, 여기에 x 이퀄 0이라는 게 여기 있고 x 이퀄 0이에요. 여기 x 이퀄 0 그리고 x 이퀄 2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문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가 2지. 주기가 2잖아. 주기가 2니까 주기 2만큼 여기서부터까지를 한 주기라면 여기 x 이퀄 0이고 여기 x 이퀄 2라면 조금 감각이 좋은 학생은 0에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에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사이에 극소를 갖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0과 2 사이에서는 이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게 미분해서 극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주기가 2니까 요 2식 이동해서 왼쪽 오른쪽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놈을 평행도에서 보면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지만은 연결되는 지점 0과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한지 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이런 것조차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야. A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맞지? 해서 좀 감각이 좋은 학생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fx가 정의되어 있는 0과 2 사이에게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먼저 출발을 했다면 조금 쉽게 계산하다 보면 A 값이 2개밖에 안 나오거든. 2개밖에 안 나오는데 구하는 게 정적이 9번 있으니까 극대가 되는 조건을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x 이퀄 제로에서 극대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x 이퀄 제로에서는 극대라는 게 있으니까 0과 2 사이에서 극소되는 이뿐만 아니라 이 조건도 있으니 반드시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A 값이 그냥 2개 나오니까 9를 구하고 가는데 하나가 다르겠어? 2개 곱하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1번 낸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4점짜리의 첫 번째 문제니까 뭐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답을 낸 학생 일단 맞추었으니 축하드립니다. 맞춘 건 맞춘 거고 요 극소되는 점을 구해서 뭐 고민하는 거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가 되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문제를 상당히 일으킵니다. 또한 문제 자체가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x 이퀄 제로에서 극대를 갖는 이 조건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한 사람은 선생님도 그렇게 문제 접근해 봤어요. 해버리면 일이 굉장히 꼬여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 안에 0과 2 사이에서 극소가 되는 이 조건을 먼저 이용을 했다면 문제가 훨씬 또 좀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0에서 극대가 된다는 이 조건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문제를 풀었으면 상당히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의도나 아니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풀이들 제가 지금 이 풀이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문제에 0에서의 극대를 똑바로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풀이 중에 H 강사, S 강사 이런 강사들이 해설 강의도 올려놨는데 가장 잘못된 풀이는 자 보세요. 가장 잘못된 풀이는 x 이퀄 제로에서 지금 극대를 가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0의 왼쪽 오른쪽에서 이런 모양으로 올라오고
내려간다. 이 조건을 이용하여 0의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것도 가능하니까 F'제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지? 0의 오른쪽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니까 이때 F'제로라는 것은 0의 우미분계수예요.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니까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fx야를 0에서 2 사이에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조건을 만든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고죠. 그런데 문제는 x 이퀄 제로에서 극대를 가진다고 하니까 0의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 선생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완전히 섭취래요. 완전히 섭취. 큰일 날 생각이다. x 이퀄 0에서 극대로 가요. 극대라는 개념을 교과과정이 바뀌기 전에 있는 정각 함수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는 선생들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게 안 되는지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똑바로 제대로 풀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답을 위해서 답을 맞추고는 운이 좋았건 견도를 쳤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우리 이후에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공부 차원에서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현재 바뀐 교과 과정에 의해서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본질은 불연속 상황에서의 극값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게 수능 관련되는 주요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파트예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것을 처음 낸 거다 이 말이야. 올해 수능에 과연 이 정도의 시험이 나오겠느냐? 내 개인적으로도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아예 꼬표를 하고 에이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꼬표하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나 좀 똑바로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이라면 똑바로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일단 똑바로 된 해설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준다고 하여 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상당히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서 똑바로 된 걸 알고 있기는 하시고요. 알고 있긴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수능에 이만큼 깊이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연속에서 극값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입장에 선택하라고 뭐를 선택한다고? 꼭 필요하거나 똑바로 공부하거나 그래서 지금 H강사, S강사 지금 잘못 올려져 있는 이상한 해석 그거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용하실 때 답은 맞았는데 전부 형편없이 잘못했을 때 있다는 명심하시고 명심하세요. 왜 잘못됐는지는 이 강의를 다 듣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성말명이나 이 투서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이 강의하는 걸 다시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잘못했고 어떤 삽질을 했는지 개념적으로 어떤 모자람이 있는지 내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극값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게 좀 정리를 하겠어요. 극값. 자, 교과 과정에 바뀌었다고 했죠. 오랫동안 지지해오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표현이 사라진 극값에 대한 똑바로 된 이해를 일단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바뀌기 전에는 기본 전제 조건이 극값을 논하기 위해서는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고 그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다. 이게 바뀌기 전 이야기였어요. 그럼 바뀐 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 fx가 그리고 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뀐 부분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이야기 이놈을 수능이나 수능형 문제에 함부로 내는 것은 곤란해요.
고단한데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값은 함수 fx 인마가 x 이퀄 a를 포함하여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 이 녀석이 fa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면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라하고 이때 fa 이 녀석을 극대라고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극대값이라 한다. 이게 결론이다. 됐나? 여기 보세요. 이 성에 어디 연속이란 말이 있나요? 미분 이야기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게 바뀐 교과 과정의 극값의 정의입니다. 이게 극대값 나오죠. 이게 부동호가 바뀌면 극소가 되고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자동적으로 알 것 같으니까 이걸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열린 구간을 한 개 만들어서, 열린 구간을 아주 좁은 이렇게 열린 구간을 만든다고. 구간을 만들어서 어떤 함수 그래프가 지나가는 영역 중에 열린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 안에 이게 어떤 의미야? FA가 그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FA가 FX에 있는 거에 최대값이라는 거지. 열린 구간을 만들어서 FA가 최대가 되면 그게 극대라는 거다 이 말이야. 이전에 우리가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게 이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극대 극소하고 극대 극소와 최대 최소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이야. 전체 범위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인가요? 따지는 게 최대이면 아주 좁은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누구인가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게 누군가요? 따지는 게 극대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다른 말로 한번 써줄까요? 써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독해하는 법이에요. 위에 거는 교과서적 표현이고 함수 fx가 x 이퀄 a를 포함하는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하나에 있다면 그게 어떤 열린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가 되면 FA가 최대이면 최대값이 될 때 FA가 극대값이라며 FA를 극대값이란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최대값이 극대값이다 이 말이에요. 최대값이 극대값이다. 이런 뜻이구나. 자, 이게 뭔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한개 그려서 보여드리겠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서 그래프 그린다요? 아무 그래프를 한개 그리겠어요. 선생님이 자주 이용하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짜자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네요. 야후, 신난다. 야후. 여기에 빵꾸뽕 한 개 때려주고, 됐어요? 빵꾸뽕 한 개 때려주고, 동동동동 내려가서, 점은 여기 있어요, 점은. 요즘에 함수값은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함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프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끝점, 이게 끝점이지. 야, 끝점이구나, 끝점.
끝점.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칠게요. 이거 연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점들, 요 점은 요 빵꾸난 여기가 함수값이 아니라 요 밑에 함수값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점을 x가 a인 점, 이 점은 x가 b인 점, x가 c인 점, x가 d인 점, x가 a, b, c, d, e, x가 f, 여기가 x가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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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여기는 x가 h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각각의 점들에서 극대라 부를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이거 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논란이 가장 심한 파트가 어디냐? 정의역의 양끝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복잡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함부로 누군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수영 선생님이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게 가장 완벽한 정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됐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닫힌 구간의 끝점이에요. 닫힌 구간의 끝점. 닫힌 구간의 양끝점 이 말이에요. 양끝점. 양 끝에 있는 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이퀄 a와 x 이퀄 h죠.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두 개의 주장에 양립하고 있어요. 주장 1과 주장 2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주장은 절대로 이 끝점에 의해서는 그 값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값이 아니다, 아예 그 값 자체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표적인 책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미적분학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임스 스튜어트에서 이거 이런 사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야 내 말이 헛소리는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칼큘러스에서 미적분학 책에 여기에 보면 예제도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왜 그 값이 아닌 거 아니? 정의 자체 다시 볼래요? 열린 구간이 정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열린 구간이 정의되어야 그 값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양 끝에 있는 점은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못 만든다는 게 제임스 스튜어트의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야는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왼쪽에 어떤 범위 자체를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열린 구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값 자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이거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 책에 보면 예제 문항에도 구체적으로 이런 점들 양 끝에 있는 점을 잡아놓고 이 점은 그 값이 아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양 끝점은 그 값에서 재야겠다 쓰면 되지. 문제는 이런 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 해석학 책, 일반 해석학. 해석학 교재는 원체 많으니까 해석학 교재에 양 끝점에서 닫힌 구간의 끝점에서 닫힌 구간의 끝점에서 열린 구간을 정의해 놓은 책이 몇 개 있다 이 말이야. 끝점에서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는 책도 있고요. 정의되어 있는 책들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 전부 닫힌 구간의 끝점에서 열린 구간이 어떤 거냐라고 정의되어 있는 모든 책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린 구간과 이 열린 구간은 주어진 그 열린 구간과 정의역의 교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역의 교집합. 정의역 자체가 지금 왼쪽에 있는 x 이퀄 a 같은 경우는 a가 제일 왼쪽 값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더 왼쪽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왼쪽에 대해서는 열린 구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교집합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끝에 있는 점에서의 열린 구간은 반열린 구간을 열린 구간으로 하세요 이 말이야.
반열린 구간을 열린 구간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에 의하면 이 x 이퀄 a에서 열린 구간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a라는 점에서는 범위를 왼쪽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에 그 범위를 어떻게 잡든 간에 요 까맣게 떡칠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최대값이지. 요 범위 안에서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최대값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x 이퀄 a에서 극대다 이 말이에요. 최대가 되면 다 극대라고 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h 여기는 이 점의 왼쪽은 이거보다 큰 값이 무조건 존재하니까 이거보다 큰 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를 최대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이 점은 최대는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값은 절대로 없으니까 최소값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x 이퀄 h에서는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최대가 극대이고 최소가 극소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아주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작은 범위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범위에서 이 점은 무조건 최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극대 극소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여기 이 주장이 두 개 써놨어요. 주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극값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극값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일반 해석학처럼 대다수 책이 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견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 책이 잘못된 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무조건 하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 끝점은 일단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혹시 나와도 양 끝점은 가능하면 피해 가겠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선생이나 교수들이라면 절대로 이 양 끝점에 대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런 모양들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x 이퀄 b,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말이야. b만 어떻게 되겠어요? b에서는 요 b라는 점을 x 이퀄 b를 포함한 작은 범위를 이렇게 한 게 정해보면 이렇게 요게 열린 구간이에요. 정해보면 요 b라는 점에서는 요거보다 약간만 왼쪽에 가면 이거보다 함수값이 큰 게 존재하니까 최대는 될 수 없지. 그런데 이거보다 더 밑에 가는 값은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x 이퀄 b에서 뭐라고? 최소가 된다, 최소가. 방금 이야기했지? 최소가 되면 극소라고. 맞나? 최소값이 극소값이다, 이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녀석을 포함하는 작은 범위를 잡으면, 요 점을 포함하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거보다 큰 값이 존재하니까 극대는 될 수가 없지. 그러나, 무조건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값은 없으니까 최소는 가능하지. 둘 다 극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x 이퀄 b야도 극소이고 x 이퀄 c에서 야도 극소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두 점을 빼고 상수형 배열은 어떠냐 이 말이야. b보다 x가 크고 c,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함수값이 계속 같은 지점이지. 여기에 어떤 데를 이렇게 범위를 잡든 여기 존재하는 값들은 이 말이야. 존재하는 값들은 값이 다 같다면 상수다 이 말이야. 값이 다 같지. 값이 다 같으니까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반에 모든 학생이 수학 시험을 50점 받았어요. 모든 학생이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야 이번에 너 반에서 수학 몇 대 했어? 라고 물었을 때 1등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꼴등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왜? 1등하고 꼴등이 같으니까 최대도 되고 최소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때는 이 점에서는 요 범위에서는 이거지. 이 범위에서는 극대이면서 극소다.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x 이퀄 b라는 이 점에서는 이거는 명확하죠. 꼭대기니까 최대값 아니야. 이 범위를 하나 이렇게 잡으면 최대값이니까 얘는 무조건 극대지 그냥. 누구 안에 여지 없겠고 E하고 F입니다. 아, E하고 F. x 이퀄 E에서는 이 녀석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이 녀석은 x 이퀄 b와 x 이퀄 c 이거랑 상태가 똑같잖아. 똑같은 거 알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요 값에서 최소값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 극소예요. 요 점은 다르지.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요거보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보다 함수값이 더 작은 게 존재하죠. 그러니 얘는 최소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최대는 가능하지. 왜? 이거보다 더 높은 값은 범위를 작게 잡았을 때 없으니까. 상황 아시겠죠? 아, x 이퀄 e라는 놈은 극소이고 x 이퀄 f라는 놈은 극대가 된다 이 말이야. 왜? 이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얘는 최대값이니까. 마찬가지로 e에서 f까지는 e에서 f까지 이 녀석은 당연히 이게 최대이면서 최소가 되니까 극대이면서 극소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맞지? 자, 이제 논란이 가장 심한 얘기 같다. 논란이 심하다기보다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 이 점이었어요. 이 점이 오게 되면 작은 범위를 만들어보세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범위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범위에서 요 빵꾸난 지점의 함수값이 아니잖아. 함수값은 이미 떠 있거든. 그럼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요 전체 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요 범위에서 요 놈이 최소값이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값은 다 누구라고? 극소값 아니야. 최소값은 다 극소값이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x 이퀄 C에서는 극소가 된다. 극소가 되는데 불연속이죠. 불연속인데도 극소가 되는구나 이 말이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빵꾸뽕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찍힌 점이 여기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 여기 찍혀있다면 이게 이렇게 이게 함수값이야. 이 점의 함수값이 위에 찍혀있다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찍혀있으면 여기가 x 이퀄 7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요 범위 안에 이 점은 최대값이 되지. 최대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 극대 아니야. 그러니 이 경우에는 극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확인했나요? 어떤 걸? x 이퀄 C에서 극대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도 감소하고 오른쪽에도 감소하죠. 이해되겠어요? 아까 일부 선생님들이 지금 잘못 풀어놨는 대표적인 표가 x 이퀄 제로에서 극대이다 라고 하면서 왼쪽에는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은 내려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미분되지 않는 불연속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흔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풀이들이 증가 감소의 근간 풀이는 전부 헛소리라고 보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똑바로 다른 선생님들 다 똑바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왕창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대다수 선생님들이 똑바로 공부를 안 하고 헛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중에 아우 선생님도 힘들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만 딱 논란을 잘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됐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점에 대한 극대 극소는 다 판정한 거예요. 이 점은 아까 처음에 했으니까 1번에서 자 다시 한번 슬쩍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차분히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하시고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겠어요. 이게 오리지널 극대 극소의 정의입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박사 오일 선생님 이렇게 복잡한 걸 과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선생님
극대극소 관련된 문제는 이제 미분하면 안 되나요? 또 이런 슬픈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미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시. 당연히 뭐, 극대극소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미분해서 푸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극값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했어요. 나눈다. 하나는 구하라는 그 점에서 요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장이 될 때, 주어진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지금도. 오케이? 이 중에서 미분해서 0 된다고 하여 항상 다 극값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누가 있다고? 변곡점도 있으니까 변곡점을 제외하고 미분해서 0이 되는 극값을 지금 찾으면 돼요. 어떤 경우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보장이 되면. 그러나 이 미분이 가능한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아까 했던 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제 오리지널 정의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지우고 다시 할까요? 쉐를 x 이퀄 a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 미분 가능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미분 가능성을 또는 연속성조차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연속성 이런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어요. 연속하고 미분 가능은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 극값은 연속하고 극값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러면 방금 했지 어떻게 본다고? 어떤 열린 구간을 하나 정해서 좁은 범위의 구간을 만들라 이 말이야.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정각 함수로 했어요. 안 되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걸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구나. 최대값이면 극대가 돼요. 최소값이면 극소가 돼요. 이해하겠죠? 이제 극값 문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수능에는 위에 있는 미분 가능한 상태의 문제가 거의 대다수 나올 거예요. 여기는 논란이 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상수함수 쪽에 있는 거를 다수설을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서울대 모 교수님께서는 상수함수 거기를 극대, 극소가 다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미분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 상황들을 시험에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찌됐건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이게 결론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쭉 떠들었던 거는 참고다 또는 하도 쓸데없는 말들이 많으니까 강산의 기준을 똑바로 세워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맨 마지막에 방금 빨갛게 했던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놓고 이제 이 문제를 보겠어요. 이 문제는 다시 보면 0과 2 사이에서 fx가 정의되어 있는데 0과 2 사이에서 정의된 이 녀석은 미분 가능하죠. 왜? 미분해서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나? 그렇지. 뭐 목선 미분법이 된다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혹시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분모가 0이 되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분모가 1차 함수고 분자가 2차 함수지. 미분 가능한 놈들을 나누기 한 것도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분모가 0 되는 점을 제외하면. 여기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 함수가 0과 2 사이에 있지. 그러니 0과 2 사이에서 극값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대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x 이퀄 0이 있고 여기 x 이퀄 2가 있고 이게 주기가 2인 함수니까 왼쪽 오른쪽에 주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뭐 대강 끈 겁니다. 여기가 x 이퀄 0고 여기가 x 이퀄 2이면 이 안에 있는 이 fx가 정의된 이 안에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자식은 f'x가 뭐 되는 0 되는 것 중에서 그 값이 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 맞나? 미분 가능할 때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미분 가능할 때는. 이해하시겠어요? 그 요놈을 주기함수니까 요렇게 옮겨져 있는 이 영역과 이 영역에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니까 똑같이 그 값을 구할 일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연결되는 0과 2에서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속성조차도 함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놈을 이쪽으로 옮기면 평행이동한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 여기에 존재하는 함수는 서로 다른 세 함수예요. 서로 다른 세 함수를 연결하다 보면 이게 끊어질 수도 있고 뾰족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 0에서 그 값을 구하세요 라고 주장하는 이 극대 이야기는 함부로 미분에서 0되는 찾는 걸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한다고? 아까처럼 증가 감소 개념을 도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고 뭐 이런다고? 진짜로 함수 값들을 찍어봐야 돼요. 찍어봐가지고 그래프 모양 자체가 그 값을 보장하느냐, 그 값 보장은 뭐지? 최대인지 최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쌤은 처음 풀었을 때는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가 된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최초의 풀이를 할 때는 0에서 극대가 되어야 되니까 0에서 최대값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극대고 최대값이면. 그러니까 최대값을 하나 찍었어요. 오른쪽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생겨야 되겠지. 맞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하면 0이라는 점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음수가 되거나 0에서 우미분계수는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미분 가능한 상태라면 미분 가능한 상태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미분하게 되면 이 점 미분하게 되면 미분계수가 0 아니야. 0도 가능하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상태이고 가능 안하면 음수가 된다. 요거 한 개를 만들어서 족보를 만들어서 풀었죠. 이거 풀다가 실수를 한 게 뭔가 하니까 극소가 되는 부분을 먼저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이에서 그 값이 몇 개 있는지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f'x가 0이 되는 값을 미리 계산 안 한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0에서 극대가 되니까 2에서도 당연히 요점이 그대로 이동해서 주기함수니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요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확실하죠. 맞죠? 확실한데 요 2의 오른쪽은 fx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fx를 이용하려면 2의 왼쪽 좌미분계수를 이용해야 돼요. 좌미분계수에서 여기 0에서 극대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려면 0과 2 사이에서 극소값 하나가 존재하면 당연히 이렇게 지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렇게 극소값 하나가 존재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2의 왼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현상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f'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풀어놓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은 이건 안 되면 사후적으로 이게 된다는 게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걸 구해보니까 하필 이 구간에서 그 값 자체가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값이 하나인데 그게 극소다 이 말이야. 극소이면 더 이상의 그 값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한데 그거를 f'x가 0이 되는 걸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푸는 거는 또 아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푸는 거는 일단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뭔가니까 이 점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곡선 형태를 알아보고 싶으면 결국은 이 가운데 있는 fx를 미분해서 0되는 걸 구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감각이 좀 있는 학생은 0과 2에서는 미분 가능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극대값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미분 가능한 구간이 이 구간에서 미분에서 0되는 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다 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극대값을 먼저 고민해버리면 잘못된 생각을 묵시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똑바로 풀면 똑바로 가장 정상적으로 풀었다면 0과 2 사이에서 0과 2에서 뭐를 가진다고? 극소를 가진다. 0과 2에서는 fx라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니까 미분 가능할 때는 극대 극소는 미분에서 0되는 걸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시면 0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게 위에 조건이 있잖아. x 이퀄 제로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극대이면서 극소가 되는 상수 함수가 아니라면 야는 빼야 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극대만 가진다고 주장하니까 0에서 x가 2 사이에서 이때는 물론 US만 뭐가 있다고? 극소가 있다. 0에서는 극대를 가진다고 하니까 뺀 거예요. 되나?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상수 형태로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네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fx라는 분수 형태의 함수가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주기함수 형태 아니야. 맞나? 주기함수니까 이놈이 연결된 이 점에서 상수가 될 일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극대이면서 극소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 극대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0에서 도구는 뺐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요 사이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니까 fx야가 미분 가능하거든.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미분해서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찾는 거다 이 말이야. 0 되는 거. 아 이거 찾는 거구나. 하면 주어진 이 함수를 fx를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면 되겠지. f'(x) 묵선 미분법을 못한다.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에이 잘못 썼잖아. fx가 방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거다. 계산하면 미분하시면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되시고 x 빼기 a x 더하기 2 더하기 a 이 자식이 빵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야. 맞나? 하면 우리 이런 거는 많이 했잖아요.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는 분모에 있는 이 자식은 항상 뭐니까 양수잖아.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정의의 유무든가 제외하면 야는 항상 양수니까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값을 따질 때는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된다고요. 미분 가능할 때는 여전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놈을 f'x의 대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거 0 되는 걸 계산하면 x 이퀄 a하고 x 이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a야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2차 함수인데 이게 2차의 열수가 밑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양수인 상황에서 이놈을 f'x라고 내가 여긴다 이 말이야. 하면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되는 게 두 개 있으니까 요점 0 되는 점인데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a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다 이 말이야. 맞나? 양에서 음으로 가면 여기는 극대시 위로 가다가 밑으로 갔으니까 미분 가능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면 여기가 극소지. 아 여기가 극소네? 이 범위는 마이너스를 좌변이항해서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요? 이 범위에서는 극소가 되는 순간 x가 a일 때다 이 말이야. 극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돼? 다시 봐. 극소는 이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맞나?
그러니 A야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결국은 0하고 2 사이에 A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네. 맞지? 이 범위 안에 극소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0과 2 사이에서 극소가 존재한다는 게 출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면 정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A는 1밖에 없지. 1. 나는 1밖에 없다고. 1이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아, 일단 후보 하나가 탄생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후보 하나가 탄생했어. 똑같은 방법으로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A보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야가 더 큰 경우다 이 말이야. 이 양식에서 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지. 하면 그래프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게 F'X의 배용이라고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A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될 거 아니야. 하면 양의 썸으로 음에서 양으로 되니까 여기가 극대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극소값이 반드시 어디에서 0에서 2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이놈이 0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극소니까 플러스 0보다 마이너스 요거 2다 1이 아니고 2다 2 마이너스 1은 2 사이에 있다. 이거 배분이지 맞나? 이거 못 풀었어. 양변이 2다 하고 양변이 마이너스 9 배분하게 되는데 이래요.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4보다 A가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거거든. 야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조건에서 풀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찾기 아니야. 정수야. 정수 A는 마이너스 얼마라고? 아 미안 이거 마이너스 3이 아니네. 잘못했네. 마이너스 얼마? 연산은 마이너스 2죠. 쇼리 미안. 마이너스 2거든요. 됐나? 하면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마이너스 3이야. 맞지? 뭐 원래대로 똑바로 풀면 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3일 때 0에서 극대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극대가 되는지. 그런데 잔물이 불려서 모든 정수에 의해 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곱을 구한다는 건 두 개겠네? 설마 한 개인데 곱을 구하라고 하진 않겠지? A가 후보가 될 수 있는 1하고 마이너스 3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딩동댕 이렇게 풀었다. 답은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좀 나왔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어요. 나왔다 하면 A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X 이퀄 0에서 극대가 되는 이거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 따지는 거를 여기 옆에서 보여드리겠다 이 말이야. 자, 보여드리겠어요? 자, 0이라는 점에서 극대가 진짜 될 수 있을까? 일단 A가 1일 때 1번 케이스입니다. A가 1이라면 짠. A가 1이면 fx는 어떻게 돼? 아까 주어진 fx에다가 여기다가 A에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f'x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A 집어넣어서 확인해 본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면 A가 1이 되면 fx는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나? f'x는 여기다가 A에 1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에 1 집어넣고 있다. x 마이너스 1이고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됐나? 나는 지금 뭘 따져야 된다고? x 이퀄 0에서 극대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야. x 이퀄 0에서 극대가 될 수 있나요? 이걸 지금 따져야 된다고.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이게 딩동댕 돼야 A1이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이 연결되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 상태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0이라는 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걸 따지면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 되는 순간인데 f0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f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f0는 1이네. f0는 1이라는 점에서 틀림없이 함수값이 여기 1이야. 1 맞나? 뭐 하는지 알겠죠? 오 1이구나. 그 다음 f'0는 어떻게 되느냐? f'0 이 자식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맞나? 0 집어넣으면 되지. 됐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이 뭔 뜻이야? 함수값이 야이고 0의 오른쪽은 미분 가능한데 매끄러운 곡선이 있는데 감소해야 되지. 음수가 나오니까 감소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겠죠. 이건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아까 여기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매끄럽게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겠다. 아까 예상했던 거다 이 말이야. 맞나? 예상했던 거지. 했다고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다 계산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x 이퀄 얼마? 2라는 게 여기 있잖아. 2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극값이 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지. 맞나? 그 중에 요 범위 0과 2 사이에서 극값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방금 계산해보면 극소값 될 수 있는 거 1일 때 하나밖에 없잖아. 극소가 되는 거 하나. 이해되겠어요? a가 1 되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면 a가 1일 때 말이야.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데 극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a가 1일 때 그래프 상황이 요 0과 2 사이에서는 극값이 하나니까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서 x가 1이고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내가 판단한다면 아까 했잖아요. 아까 있는 것처럼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a가 1일 때는 극소값 하나만 있지 극대가 되는 놈은 이 0의 왼쪽에 생기는 거니까 0과 2 사이에 정의된 fx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2라는 점에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도 답은 일단 나온다 이 뜻이에요. 맞나요? 그래프 개형을 알았다면 이렇게 풀었다면 매우 정확하게 잘 푼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매우 정확하게 잘 풀었어요 이 말이고 어차피 있는 거니까 요즘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추정해보면 주기가 2니까 2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0의 왼쪽에 생기겠지. 2의 왼쪽에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왼쪽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0의 왼쪽에 생길 거 아니야. 주기가 2인 함수니까. 그럼 2S의 함수값을 한번 구분해보면 이 점은 찍히진 않겠지. 왜? 정의역이 0과 2 사이에서 2는 빠져있으면 찍히진 않지만 빵꾸뽕 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빵꾸뽕 되는 점을 계산해보면 이 말이야. 여기가 20을 한 거다. 되겠나? 1에 20을 하면 여기가 3분의 1이 나오거든. 3분의 1이 1이 여기니까 3분의 1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빵꾸뽕에서 이 시점에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3분의 1. 맞나? 그리고 2S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2S의 좌미분계수지.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의 미분계수다 이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계산해보니까 9분의 5가 나와요. 양수지. 그리고 증가하는 게 확실하잖아. 이런 모양이 나 확실하다고. 이런 모양이다 이 말이야. 이런 모양. 2의 왼쪽 상태가 이런 모양이거든. 그냥 주기가 2인 상황이니까 요놈이 왼쪽에 여기 붙겠지.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 빵꾸뽕 3분의 1 되는 지점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하면 이제 게임 끝났지. 이런 모양에서 x 이퀄 0 여기에서 0에서 극대가 되나요? 되잖아. 우리 극대극소의 정의 배웠잖아. 그대로 극대극소의 정의 입각에서 판단하면 0이라는 점에서 요점이 최대값 맞지? 최대값 맞잖아. 0에서 오픈 인터벌 열린 구간 하나를 만들면 0이라는 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게 확인되잖아. 그러니 x 이퀄 0에서 극대가 맞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풀려고 했다면 미분계수로 그냥 풀려고 했다면 여기 a가 1일 때 여기 극대값은 왼쪽에 생기니까 극값은 극소값 0과 2 사이에서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올라가겠지.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2에서 f'2가 양수가 되거나 0이 혹시 미분가 나가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되겠다 해요. 아까 우리 정했던 1에서 0에서 당연히 이런 모양이겠지. 판단내도 있잖아. f'0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하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표집합 구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A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상황 문제 알겠지? 뭐 복잡하다 싶으면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프상으로 극대가 되는 걸 판단해서 극소가 되는 걸 계산했잖아. 후보 중에 1원 0에서 극대가 되니 1원 일단 답이 되는구나 찾아내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 한 문제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해야 돼요. 똑바로 하려면 보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A가 뭐일 때 3에서도 마이너스 3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똑같이. 자 어차피 했는 거니까 시간이 이만큼 왕창 들였는데 뭐 마지막을 또 마무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A가 마이너스 3에서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3을 A에다가 집어넣으면 fx가 뭐래? fx는 x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위에 있는 여기 A 자리에 집어넣은 거다. 여기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f'x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는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30을 넣는 거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지만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똑같이 이제 x 이퀄 7로 해서 극대가 되는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확인. 됐나요? 일단 함수값부터 찍어보면 f0는 여기다 0집을 얼마 99. 9가 되는구나. 야? 9다. f'0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미분계수지. 맞나?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3 나와. 9. 여기가 9라는 지점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 일단 이렇게 된다고 판단됐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30을 넣으면 마이너스 3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되니까 2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3 2 됩니까? 어떻게 돼? 이게 2니까 1 되네. 그치? 1 되지. 극소가 1 되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입니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0의 왼쪽이니까 역시 0과 2 사이에서는 극소값 하나만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f'2가 0보다 크거나 갖다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프로서 확인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일단은 0의 오른쪽은 이런 상황을 알겠고 0의 왼쪽은 이 fx 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fx는 요 사이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 2의 왼쪽 상황을 살펴야 된다. 2의 왼쪽 상황이 0의 왼쪽 상황과 똑같으니까 주기함수니까. 맞나? 똑같이 f2를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함수값은 아니고 빵꾸난 점이지. 빵꾸난 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분의 25가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야. f'1을 계산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아마 이게 9분의 5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9분의 5. 하면 3분의 25가 38이니까 8점 얼마니까 9보다 밑에 있지. 9보다 아슬아슬하게 밑에 여기에 빵꾸 뽕 되면서 양수니까 증가는 이런 모양이 생길 거 아니야. 맞나? 대강 그래프를 침체로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이런 모양이었는데 일단 미분계수가 아닌 극값이 극대가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2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여기가 3분의 25라고 2의 왼쪽은 0의 왼쪽하고 똑같으니까 9보다 밑에 있는 요점으로 빵꾸 뽕 되는 요 상황으로 이래 그래프 올라오는 모양이다 이 말이야. 맞나? 여기가 3분의 얼마니까 25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하다 보니 잘못 그렸어요. 됐어요? 요 높이가 여기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주기함수니까 에이씨 다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요 높이하고 똑같은 상태로 동동동 와서 빵꾸 뽕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3분의 25다 맞나? 하면 이제 0에서 극대인가 확인할 수 있지. 아까 다 배웠던 그대로 아니야. 배운 그대로 이렇게 열린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게 최대인가 최대 많잖아. 최대니까 딩동댕 극대가 맞네요. 그 극대의 조건을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가능하다고 A가 마이너스 3도 가능하네요. 해서 후보에 해당되는 1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가능하니까 두 개 곱하기 하여 마이너스 3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풀려면 보통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는 김에 선생님 논란에서 부터서 사그리다 정리해버렸어요. 우주 최강으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똑바로 하고 싶으면 똑바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에이, 이런 게 뭐 수능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들면, 연속이 아닌 상황에서 그 값을 따르는 거는 수능에 안 나오겠지. 그런 확신이 들면 곱하고 넘어갔어요. 조금 위험하겠지, 조금. 어차피 하는 거라면 똑바로 정리해버려라. 이게 나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